안녕하세요. 김유성 약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요? 네, 오늘은 제가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커피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음료는 아니에요. 하나의 문화이자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큼이나 이 커피의 지나친 과잉 섭취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은 우려를 합니다. 물론 커피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커피 생두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보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 지방산, 카페인, 그 외에도 인체에 아주 유익한 항산화 물질들로 채워져 있어요. 언뜻 봐도 이 카페인, 그러니까 커피의 유일한 오게티 취급을 했던 카페인을 제외하고는 그냥 우리 주변에 흔한 그런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식물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그리고 오게티라고 했던 카페인조차도요, 이게 적정량만 드시게 되면 이게 수용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면 모두 배출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 카페인이 의외로 그런 우리 몸의 그 뇌암 있죠. 뇌암의 활동과 전이를 억제할 수도 있고 심장 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나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 한 잔 정도만 드신다면 이렇게 제가 커피의 위해성에 대해서 떠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드시는 게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니까 알고나 드시라고.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발 커피 좀 줄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커피를 끊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그렇다면 과하게 마시는 커피가 몸에 해로울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첫 번째는요. 이게 커피 생두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그 맛과 향을 위해서 태우는 과정을 거치죠. 그럴 때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성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생두의 성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게 당류예요. 탄수화물. 이 당류는 설탕과 마찬가지로 열을 가하게 되면 카라멜화가 되는 거예요. 카라멜화가 되면 짙은 갈색을 띠는 커피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커피 특유의 향기와 감칠맛을 내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달고나 기억하시나요? 이 설탕에 불을 이렇게 가하면 이렇게 설탕이 녹으면서 점차 갈색으로 변하죠. 예, 그게 전형적인 카라멜화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카라멜화는 적절한 온도, 그러니까 적절한 온도가 약 160도거든요. 이 160도로 조절이 될 때는 음식의 풍미를 높이는 작용을 하지만 그런데 이 커피는 이 카라멜화 시키는 그런 로스팅이라고 그러죠. 이 로스팅하는 온도가 약 220도에서 230도로예요. 예, 그 온도에서 30분 이상 볶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카라멜화를 넘어서 탄 음식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게 탄 음식이라면 기겁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분들도 하루에 커피를 서너 잔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드시는 걸 보면서 이 볶은 커피는 탄 음식이라고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위험 중에서도 그 위암의 전 단계로 알려진 장상피화생이라는 위험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주로 이게 노화로 인해서 오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서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볼 수 없는 질환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병에 발병이 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데는 그런 위에 직접 닿는 그 탄 음식이 원인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커피가 유력한 원인 물질이라는 거죠. 또 하나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또 위벽을 자극해서 위험을 일으킨다는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어찌됐건 위가 약한 분들은 정말 커피를 안 드시거나 확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커피 안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오메가3 같은 기름 성분이에요. 이 오메가3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어느 식물이나 다 있는데요. 이게 고온으로 로스팅할 때 이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가 된다는 거예요. 기름 성분은 고온에 노출되면 산화 변성이 다 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산화 변성으로 인해서 본성을 잃어버린 이 기름들은 혈관 안에 쌓이게 되고 세포막에 들러붙게 돼요. 그래서 세포막에 또 혈관 안에 이런 변성된 지방산들이 들어차게 되면 이 세포는 숨을 쉴 수가 없게 돼서 세포의 호흡률이 떨어지고요. 또 더불어서 혈액은 끈적해진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성염증으로 점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오래 저장된 커피나 잘못 보관된 커피는 이 곰팡이에 오염이 될 수 있고요. 또 곰팡이가 만들어 놓은 독소에도 오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운이 나쁘면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장누수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장누수는 말 그대로 장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누수가 만들어낸 구멍을 따라서 이 혈액 속으로 그 덜 분해가 된,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될 여러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만성 알러지, 또 자가면역, 또 정말 운이 나쁘면 이게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커피 속에는 카페인이 있는데 이 카페인의 대표적인 작용은 이뇨작용과 각성작용입니다. 현대인들의 탈수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제가 약국에서 상담할 때 병의 가장 큰 원인이면서 가장 많은 원인은요, 제가 봤을 때 단연코 이 수분 부족으로 인한 메마름증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물론 갈증을 느끼기 전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 자체도 메마름증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현대인들은 이 물 대신에 커피나 음료를 마시는 습관이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원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몸의 수분은 70%예요. 이 정도의 수분을 유지해야 우리 몸의 세포가 숨을 쉴 수 있고 세포가 효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고 또 혈액을 돌릴 수 있어요. 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지속적으로 이뇨작용이 일어나면 단순하게 물만 빼는 게 아니라 이 물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내는 혈액, 그리고 소화액, 또 그 외에 여러 체액을 부족하게 하고 미네랄을 또 부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혈류량이 부족해져서 뇌의 혈류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또 소화액이 부족해져서 만성적인 소화불량 증세가 생기고 또 체액이 부족해져서 각종 건조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안구 건조증이나 뭐 피부 건조증, 뭐 구강 건조증 이런 것도 생기고요. 또 무리한 이뇨작용은 신장의 기능을 또 저하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커피를 드셔서는 안 되고요. 또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비 환자인 경우에도 커피는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또 커피는 성질이 굉장히 차요. 그래서 찬 성질 때문에 몸이 냉증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이 냉한 분들도 커피가 맞지 않고요. 또 음식물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뇨작용, 우리 몸에 미네랄을 강제로 배출시킨다라고 했죠. 이 미네랄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전해질 원료예요. 전해질이 뭔가요? 이 전해질은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이 이온을 형성해서 전기가 통하게 하는 물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충분해서 전해질이 공급이 되어야 세포가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질이 없으면 이 세포는 생명활동을 당연하게도 멈추게 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이렇게 미네랄이 부족해져서 세포의 힘이 약해지니까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깔아지고 또 두통이 잦아지고 근육통이 생기고 예민해지고 불면증이 오게도 되는 거예요. 특히나 전해질이 부족해서 올 수 있는 큰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맥이 있는 분들도 커피는 절대로 드셔서는 안 됩니다. 이 커피 속의 카페인은 사실 의약품 성분에 속하는 각성제로 중추신경 흥분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몸에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한 잔만 마셔도 각성이 잘 돼서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고 기분이 업되지만 다른 약물처럼 점차 내성이 생기게 되면서 한 잔이 두 잔 되고 또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만큼 또 물을 먹지 않게 되고 또 이게 이뇨작용하고 맞물리면서 2중, 3중으로 몸의 물은 심각하게 부족해져요. 그래서 평소에 잦은 두통이 있으면서 많이 추워하고 또 피로감에 힘들어하는 여성분들에게는요, 제가 첫 번째로 커피를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럴 때 어떻게 커피를 끊을 수 있냐라고 오히려 저에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커피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비약이 있어 보일 수 있어요. 커피 좀 마신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라면서요.
하지만 스트레스나 먹거리, 술, 담배 이런 것과 맞물려서 서서히 건강에 자신을 잃어가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하루하루 힘들어하신 분들은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마시는 커피가 우리 몸에 물을 마르게 하고 혈액을 마르게 하고 또 체액을 마르게 하고 미네랄을 고갈시킬 수 있으니까 한 잔 이상은 드시지 말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따뜻한 물 한 잔,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따뜻한 대추차 한 잔 이런 것들로 채워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엔 나른하고 멍하고 집중이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금세 웅크렸던 부교감 신경이 깨어나고요. 또 우리 몸에서 빌빌거렸던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을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